2009년 한 괴담 사이트에 미확인 생명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다.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 두 개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올라온 글은 어린 시절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기묘한 이야기였는데, 그 후 자신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초여름 새벽 아버지와 함께 장산을 올랐습니다. 등산을 하던 중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을 오르는데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털옷이라니.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에서 나와 점점 다가오는데 문득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싹해졌습니다. wil길이라 돌아올 수 없을 텐데. 그 순간 내 발로 저를 덮칠 듯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짝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털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올 때 보니 아예 털 같기도 했고 얼굴이 이상하게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4년 저는 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안개비가 내리던 4학년 2학기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아침에 깜빡한 준비물을 사기 위해 교문 옆 매점에 갔습니다. 그때 수업종이 울렸고 놀라 뒤돌아서는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산 중턱 위쪽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처음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산마루에 안개가 서려있는 흐린 시야 속에서 그 인물체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흰 물체는 두 발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는데 옷이 아니라 왠지 털들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이 글의 댓글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졌다. 저도 1999년 20대 초반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길을 운전 중이었는데 밭 건너편 산 쪽에 무언가 하얀 것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더군요. 처음엔 웬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산을 뛰어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어 차를 세워놓고 보니 사각형에 가까운 하얀색의 몸이 이 글을 쓰신 분들이 묘사한 것과 거의 비슷한 무엇인가가 날아가듯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가요. 도저히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고 산짐승의 속도라기에도 너무 빨랐습니다. 그 물체들이 산을 사선으로 가로질러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곳은 부산은 아니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였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뒤에 장산이 있어요. 전 본 적이 없는데 몇 년 전 새해에 사촌들이 다 모여서 저희 집에서 잤는데요. 베란다가 다 창이라서 밖이 훤히 보여요. 그날 새벽 사촌 언니가 거실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한 거 봤다고 너네 집 뒷산에 구미호 산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언니가 본 게 흰색 털 옷 같은 걸 입은 뭔가가 네 발로 산 중턱에서 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속도가 빨라서 금방 사라져 버렸다네요. 해운대 재송동의 뒷산 역시 본문글의 장산입니다. 산이 좀 크죠. 복진 때 하얗고 서린 같은 놈을 단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 서성거리다가 어디론가 쏜살같이 가던데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더군요. 네 발로 뛰었지만 제 눈에는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1년, 82년경에 1군단 사령부 경비단에 근무하셨었습니다. 하루는 근무를 서시는데 딱 저렇게 생긴 게 돌아다니길래 저게 뭔가 하고 보셨었는데 잠깐 고참이 불러서 고개를 돌린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삽살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어다니면서 키키키키 소리를 내더랍니다. 그게 뭔지 아버지는 지금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은 목격담들이 올라오며
부산광역시 장산이다. 소백산맥 일대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해 장산범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그 생명체. 지금까지 나온 목격담과 이야기를 토대로 장산범의 생김새와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온몸을 하얀색의 긴 털이 덮고 있어 삽살개처럼 얼굴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 털이 마치 여성의 머릿결처럼 부드럽고 긴 생머리 같아서 얼핏 보면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얼굴은 일그러진 듯한 인간의 얼굴에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흉측한 모습이다. 푸른색의 빛을 발광하는 커다란 눈과 입안에 촘촘한 송곳니가 박혀 있다. 몸통은 고양이과 생물처럼 목부터 꼬리까지 곱고 길쭉하다. 발톱은 나무늘보와 곰의 발톱처럼 갈고리 모양의 길쭉하고 두꺼운 발톱이 여러 개 있다. 뒷발은 곰발 바닥처럼 뭉툭하고 다리는 전체적으로 나무늘보와 유사하다. 사족 보행을 하고 앞발이 뒷발보다 길어 기어다니는 형상인데 매우 빠르다. 가끔 두 발로 서기도 한다. 분명 짐승의 모습인데 왜인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거기다 울음소리가 매우 기묘한데 칠판 긁는 소리가 기본인 듯하고 시냇물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재주가 있다고 한다. 이를 이용해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장산범의 외형을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바로 사자노름의 흰 사자탈. 마치 장산범을 보고 만든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예전부터 장산범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외형을 본 사자탈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자탈은 말 그대로 사자를 표현한 것이다. 삼국시대 때 들어온 사자춤은 산예를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산예는 사자를 뜻한다. 사자를 본 적이 없는 고대 한반도의 주민들이 인도나 중국 서부에서 유입된 불교 서적과 회화를 통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자를 상상해서 만들었다 보니 사자와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 됐다고는 하나 말 그대로 사자라서 장산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의 사자탈을 보고 장산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또는 장산범을 목격한 옛사람들이 장산범과 비슷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 장산범은 전통적인 한국의 요괴보다는 도시 전설에 가까운데 목격된 시기를 보면 꽤 오래전부터 목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인터넷상의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보니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장산범으로 화제가 되기 전부터 장산 인근에서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3건 정도 있었는데 다음은 1992년 기사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이동 장산 유격훈련장 부근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9일 새벽 경찰에 접수돼 무장 경찰관들이 수색에 나서는 등 법석을 떨었는데 연합통신보도에 따르면 본 급식 납품업자인 정종성 씨 등 일행 4명이 8일 밤 부근을 지나다 숲속에서 놀고 있는 길이 2m가량의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2마리를 봤다고 부산 남부 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장을 수색한 결과 동물 털과 뼈, 발자국 등을 찾아냈으나 정작 호랑이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근 장산 일대에는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유독 장산에서 이런 목격담이 많은 것을 보면 장산에 호랑이 크기의 생명체가 있기는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한반도의 호랑이는 1920년대 이후 사라졌는데 그들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장산범 말고 그 생명체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 중 새끼 호랑이를 일컫는 개오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방언들로는 개오자, 개오제비, 개오지, 갈가지, 개갈가지, 납닥바리 등등으로 불린다. 호랑이 새끼 말고도 삭, 표범, 스라소니 등 호랑이보다는 작은 고양이과 맹수들을 부를 때 썼다고도 한다. 그러나 몇몇 어르신들이나 낚시꾼들 중에서는 호랑이 표범, 삭이 아닌 정체불명의 다른 짐승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우주, 개를 좋아하는 주인 뜻대로 개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다. 개우주가 나타나면
개들이 겁에 질려 짖고 낑낑대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개가 놀라서 죽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의 등 뒤로 흙을 뿌리며 공격한다고 하는데 흙을 뿌려서 쳐다보면 빠르게 몸을 숨겨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개호주를 스라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들이 무서워할 정도면 최소한 표범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전부터 개호주라고 불리던 짐승이 혹시 장산범이 아니냐 하지만 개호주의 특징이 고양이과 맹수들을 뭉뚱그려 부르던 이름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개를 잘 잡아먹는다는 것과 흙을 뿌리는 습성 등 곧바로 장산범이 떠오르는 특징은 아닌데 장산범도 출현 시 개들이 짖고 흙을 던졌다는 목격담이 몇 있기는 하나 개호주의 정확한 생김새를 본 사람이 없어 같은 생명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왕조실록에도 장산범이라고 의심될 만한 기록들이 있는데 1747년 11월 5일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에 잡아서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본문에 한자효라고 적혀있는 얼룩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얼룩말 지브라가 아닌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말을 뜻하며 실록에서 맥은 우리가 아는 테이퍼라 불리는 맥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비의 동물을 의미한다고 한다. 실록에서 묘사하는 괴수의 생김새가 장산범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안도에서 목격되어 영조에게 가죽까지 올려진 그 괴수는 장산범이었을까? 하지만 실록에 있는 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중종실록에도 정체 모를 괴수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1511년 5월 9일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압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잡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침전은 들짐승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전날 밤에 묘원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궤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이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태조의 비 한씨를 모신 사당 문소전에서 개를 닮은 짐승이 나타났다. 처음 목격한 사람은 궁궐의 종이었는데 인기척을 느낀 짐승은 서쪽 담을 넘어 재빨리 달아났다. 중종은 병사를 보내 짐승의 뒤를 쫓았지만 잡는 데 실패한다. 이거는 그냥 들짐승으로 치부되면서 어영부영 넘어간 듯한데 그로부터 16년 후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또 발생한다. 1527년 6월 17일 정원이 아래였다. 간밤에 소라부는 갑사 한 명이 꿈에 가위 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구려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군이 일어나서 보았는데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부장의 첩보에도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충찬이청 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소위를 향하여 달려왔으므로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다. 취라치 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탄한 일인이 취신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일이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려움을 느낀 중종은 궁궐을 경복궁에서 잠시 창덕궁으로 옮기는 방법까지 검토하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포기했다고 한다. 삽살개 같은데 크기는 망아지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장산범과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실록에 따르면 이 짐승은 1530년과 1532년에도 나타나 조정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1530년 7월 16일 대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대전 중궁전 세자빈이 이때 함께 이어하였고 세자가 제일 나중에 이어하였다.
대비가 거처하는 침전에는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리는가 하면 요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상이 곁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이 마구 난타했으므로 이요한 것이다. 1530년 대비전을 결국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대비가 거처하는 침전에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려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수로 인해 이어까지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니 가벼운 일은 절대 아닌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532년 5월 21일 금군이 밤에 놀랐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 고하자 금군들이 놀래어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또다시 괴생명체가 나타난 기록이다. 금군은 궁궐을 지키던 국왕의 친위군인데 말과 같이 생긴 괴물을 보고 금군들이 소란을 떨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종실록에서는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괴수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종 때 다시 나타나는데 1545년 7월 2일 경성에 밤에 소동이 있었다. 상께서 승하시던 날에 경중 사람들이 스스로 경동하여 무사람이 요사한 말을 퍼뜨리기를 괴물이 밤에 다니는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무수레가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 하였다. 서로 전하여 미친 듯이 현혹되어 떼를 지어 모여서 함께 떠들고 고라로부터 내거리까지 징을 치며 쫓으니 소리는 성안을 진동하고 인마가 놀라 피해 다니는데 순조리 막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3에서 4일 계속된 후에 그쳤다. 인종 때 다시 기록에 괴물이 등장한다. 상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요사한 말이 퍼졌다고 하는데 인마라고 표현된 이 괴수는 밤에 다니는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무수레가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 무려 3에서 4일 동안 사람들이 징을 치면서 내쫓는데 순조리 막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괴물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장산범과 비슷한 괴생명체는 정말 장산범이 맞을까? 인터넷의 목격담만 무수한 장산범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 실체를 알 수 없는 요괴인 것일까?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의 동물인 것일까? 실제로 존재한다면 장산범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2011년 6월 19일) 토요일 밤 9시 45분에 장산 인근 편의점에서 친구랑 술을 먹고 PC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무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친구랑 단둘이서 장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친구는 노상방뇨하러 가고 저는 혼자서 어떤 바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우는 소리가 나서 열받아서 욕하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울음소리는 멈추고 주위에 바람도 안 부는데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점점 저한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담배를 끄고 저도 소변이 마려워서 바위 뒤로 돌아가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m 정도 빽빽한 나무 사이에 빛 같은 게 보이고 웬 허연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놀라서 바위 앞으로 가서 또 친구를 크게 불렀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요. 근데 아까 하얀 물체를 봤던 쪽에서 친구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팔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위급할 때 내는 소리 같아서 바위 뒤쪽으로 달려갔는데 제 친구랑 아까 본 그 하얀색 물체랑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그 하얀색 물체가 제 쪽을 보더니 진짜 짐승이 화났을 때 내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름 돋는 울음소리를 내고 제 쪽을 째려보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엄청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놀라서 친구한테 가니까 친구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일단 친구를 깨워야겠어서 잡고 흔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나지는 않고 흠냐거리면서 잠꼬대하길래 바위에 눕혀놓고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게 또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깨우고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서 친구에게 아까 왜 모르는 사람이랑 서 있다가 기절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변 보고 나서 눈 좀 붙인다고 말하고 바위에서 잤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가 했지만 느낌은 정말 생생했어요. 다음날 집에서 장산범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본 거랑 유사하게 생긴 흰색 그 생명체더군요.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운대 쪽. 그리고 하루 뒤 또 글이 올라온다. 저희 집이 해운대 장산 쪽에서 조금 먼 계금입니다. 부산의 계금 백병원 인제대 의대 있는 곳이요. 거기 뒤에 엉광산이라고 있어요. 저희 집이 엉광산 아래 30에서 40m 지점의 주택입니다. 담배가 떨어져서 담배 한 갑 사러 비 살짝 그친 타이밍을 이용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쪽에 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무슨 연구소가 있는데 폐쇄된 곳이에요. 무심코 그쪽을 봤는데 복지회관 올라가는 계단이랑 그 연구소 올라가는 길 가로등 밑에서 장산에서 본 그거랑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제 쪽을 주시하면서요. 그 이상한 생물체가 있던 곳이 산 추입 부분인데요. 저와 30에서 40m 거리에 그게 서 있었어요. 진짜 무서워서 달렸습니다.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쪽을 보니까 그게 가로등에서 좀 뒤쪽, 그러니까 산의 나무 사이에서 그때 장산에서처럼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 쪽을 주시한 채로. 그런데 시선을 떼지 못하겠더군요.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겠다 이러고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어디 가냐고 부르길래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우산을 저한테 씌워주시며 비 맞으면서 어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그친 타이밍을 이용해서 담배를 사러 갔는데 여전히 전 비가 안 오는 걸로 느꼈고 그 귀신인지 장산범인지 하는 것 한테 홀려서 비 맞으며 산으로 올라가려던 걸 아버지께서 잡으신 거죠. 진짜 놀라서 일단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버지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버지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범이 너를 잊기 전까지는 당분간 산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위험하다면서요. 글 쓰는 내내 방금 전 상황이랑 그것에 얼굴이 오버랩 되네요. 7월 말 아니면 8월 초쯤의 이야기다. 양쪽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고 해운대 신시가지 쪽에 집이 있던 내 친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해운대에서 파도 타기를 신나게 즐기며 친구와 노는데 대략 1시간 40분쯤 됐나? 파도 타기를 하는데 약간 울렁거리는 멀미 같은 느낌이 났다. 그때 위에서 햇빛도 장난 아니게 내리는 상태였다. 아무튼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친구가 나를 모래사장까지 끌고 가줬다. 근데 모래사장에 걸터 앉자마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더워서 왠지 쓰러질 것 같은 거다. 나는 웬일인지 친구 집에 도착할 무렵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결국 친구 집에 눕자마자 몸에 열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당황한 내 친구랑 부모님이 내가 자꾸 열이 오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 앞 거실에 나를 누이고 계속 물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셨다. 그리고 거실 바로 앞엔 베란다가 있었다. 나는 거의 흐릿한 시선으로 구름 지나가는 것만 계속 보다가 시선을 떨궜는데 산에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다. 나무 비슷한 풀이 많았는데도 어두운 색상이 아니라서 정말 눈에 띄었다.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산이 보이는 상태라 거리가 조금 멀긴 멀었다. 그리고 그 당시 몸 상태가 죽을 맛이라 눈을 감았다 뜨면서 부릅뜨려고 애를 썼는데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란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분명 흰색이었는데 그 외에 특별한 건 안 보였으므로 아마 동물이었다면 등 부분이었겠지. 내가 놀라서 베란다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기어가니까 내 친구가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산에 이상한 게 있다고 가리켰는데 그 순간 그게 진짜 빠른 속도로 산 위쪽으로
비스듬히 등산길을 피해서 달렸다. 그 당시 물들어갔던 친구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와 내 친구는 놀라서 그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었다. 내 친구가 저거 뭐냐고 혹시 개가 아닐까 하고 물었지만 그냥 개라고 치기에는 크기가 너무 크고 길쭉하게 생겼었다. 그리고 그게 달리는 자세는 확신하건대 절대 개가 달리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기는 쪽에 가까웠다. 내 기억에 남은 그것의 특징은 정말 엄청나게 빨랐다는 거다. 달리는 것도 아닌 기어 다니는 것 치고는 정말 빨랐다. 내 친구도 넉나간 채 보다가 저거 진짜 빠르다고 했을 정도로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와서 그런 신기한 건 처음이었기에 친구가 저거 집이랑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 라고 하길래 순간 호기심이 들었지만 그 당시 내 몸 상태는 안 좋았고 더 이상 열이 내리지 않았어. 응급실에 가자는 내 친구 부모님에 의해 결국 차로 이송되었다. 2시간가량 지나서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어두컴컴한 상태여서 부모님을 속이고 나가는 게 불가능했다. 만약 그때 내 몸 상태로 친구와 그 범이라는 것의 근처에 가려고 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됐을까? 뻥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 불과 며칠 전에 직접 봤습니다. 저는 상근 예비역이라 하는 군인입니다. 전 충남 공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천안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일고와 정말 5분 거리에 있고요. 퇴근길이었습니다. 한 6시 10에서 15분 정도. 집이 시골이다 보니 주변에 산도 정말 많고요. 제가 집에 갈 때 자전거 타고 산 및 논길로 다닙니다. 동네에 닿으면 동네 분이 운영하는 멧돼지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 밑을 지나는데 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데 개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동물이 꼭 거북이 육진에서 다니는 모습을 하고 기어 다니는 겁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고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눈으로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멈춰서 핸드폰 플래시 라이트로 그쪽을 비추는데 그 순간 절 보더니 제 쪽으로 빠르게 오는 겁니다. 놀래서 자전거 타고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면서 오는데 21살 평생 본 적 없는 동물이 따라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크기는 도사견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생김새는 못 봤지만요. 그게 뭔가 해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그냥 아픈 개인가 보지라고만 하시고 할아버지도 별말이 없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올해 84세이십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엔 할아버지는 뭔가 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21살 살면서 이런 신기한 경험 처음이었고요. 진짜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찔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장산범이라는 한국의 미스테리 생명체인데요. 제가 본 건 이렇게 생긴 거에 머리 쪽 털이 더 길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진 성인 얼굴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의 친가는 경북 김천입니다. 추석이고 하니 다들 제사 지내고 제사상 치우는데 바쁘길래 제가 먼저 산소에 가 있겠다고 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대략 산소 입구는 저곳이고 제가 올라간 경로 그리고 만난 지점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올라가죠. 올라갈 때부터 습기가 엄청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올라가니까 산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기운을 느꼈어요. 저는 그냥 야생 노루나 야생 동물이겠다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한 4분 정도 더 올라가서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산소에 앉아서 쉬는데 막 등골이 오싹하면서 뒤에서 누가 절 지켜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면서 뒤돌아봤는데 얼굴이 일그러진 성인 남성 얼굴에 눈은 파랗고 나무늘보 같은데 윤기나는 흰털에 성이 키만 한 괴생물체를 봤어요. 그 괴생물체도 절 뚫어져라 쳐다봤고요. 그때 겁먹어서 한 1분 동안은 경직했을 거예요. 그 생명체가 사족 보행하는데 좀 기어오듯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느릿느릿하게 기어오는데 한 10m쯤 안에 들어오니까 괴성을 지르면서 빠르게 기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뭔가 도망 안 치면 안 죽을 것 같다 이래서 필사적으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듯이 도망쳤습니다.
그 괴생명체는 계속 괴성을 지르면서 따라오고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빠르게 도망가니까 어디 나무에 박아도 아픈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한 4분 만에 굴러떨어지듯이 내려와서 저기 간이 화장실 안에 숨었습니다. 간이 화장실에서 친척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한 3분, 4분 만에 도착하니까 화장실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왔으니까 문 열라고 그제 안심이 되어서 화장실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못 믿는다는 눈치로 절 보더라고요. 저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못 믿는다니.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산행할 때 이 괴생명체 안 만나게 조심하세요. 우리 할머니 집은 국도 도중에 옆으로 빠지는 길에 있고 산맥이 2개 정도 겹치는 곳이다. 집단불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하는 방법으로 집단을 태우면 모기가 사라져서 그 불을 피우려고 창고에 가던 도중이었다. 밭 중간에 창고가 있었는데 밭을 엄청 빠르게 가로지르는 괴생명체가 있었다. 크기는 인간과 거의 비슷했다. 나도 당시에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 플래시를 그쪽으로 비췄는데 회색 빛깔의 흰색 털을 가진 내 발로 뛰는 무언가였다. 내가 비춘 쪽이 개로 치면 못부근이어서 얼굴 쪽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얼굴이 뭉그러져 있는 듯했다. 앞팔이 뒤쪽보단 약간 긴 편이었고 내가 플래시를 비추자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 더 높은 하이톤의 소리를 내며 도망쳤다. 이 정도가 내가 본 가장 정확한 묘사고 설명이다. 위치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경주 용림산 위쪽에 비미산에서 오른쪽으로 약 15km쯤이다. 2008년의 일인데 내 고향은 부산, 울산이랑 가깝다. 그래서 바다는 산을 올라야 볼 수 있어. 아침 8시인가 9시쯤이었을 거야. 운동한답시고 산에 올라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도시락 까먹고 운동하고 내려왔어. 집이랑 가까이 있는 산이라서 무슨 산인지 이름은 모르겠다. 집에 도착한 4시쯤에 도시락하고 MP를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바로 다시 나가서 산에 올랐는데 깨깨깨깨 같은 소리라고 해야 하나? 애들 노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소리치는 소리도 아닌 것 같고 얼핏 듣기로는 쇠 같은 것을 억지로 움직이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소리가 울려서 호기심에 제대로 된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샜다. 들리는 쪽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는데 소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무서웠다. 근데 한편으로는 뭔지 굉장히 궁금해서 조금 기다려볼까? 했는데 그냥 돌아가자 하고 몸을 돌리려고 했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몸이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마 나도 모르게 극도로 공포에 젖은 듯 했다. 근데 턱턱턱턱 하고 달려온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흙밟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와서 몸이 굳은 것을 잊고 확 돌아봤다. 다른 글들에서 말한 백색의 생물체, 내가 본 건 조금 회색이었는데 그게 기어오는 게 보였다.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서 계속 보다가 바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미친 듯이 뛰었다. 한 몇 초 뛰었을 때는 괜찮은 듯 싶었는데 꽤 멀리 뛰었다고 생각했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죽을 작정하고 뛰었다. 그러다 아까 사람들 다니는 길로 왔을 때쯤에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는 등산하는 아줌마 아저씨랑 부딪혔다. 아줌마는 이상하게 쳐다보시고서는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셨고 아저씨는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나를 부여잡으셨다. 그리고는 아저씨랑 같이 하산해서 파출소 같은 곳에 이야기를 했더니 착각한 거라고 쫓겨났다. 눈은 개 같다고 해야 하나? 사람의 눈은 확실히 아니다.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누런 빛이었다. 내가 본 걸로는 털이 조금 길었고 단발의 길이었다. 크기는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정도였다. 얼굴이 털로 덮여 있었는데 주둥이가 긴 개가 정면으로 뭔가에 부딪혀서 반 정도 납작해진 느낌이었다. 확실히 나무늘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원숭이 같은 느낌도 들었다. 기어다니는 게 사람이 기어다니는데 도마뱀같이 기어다니고 내가 본 건 앞발이랑 뒷발의 길이가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등에 털 같은 게 빠져서 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색이 약간 초록빛 도는 살색이었다. 정확히 눈으로 보기 전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린다. 처음에 들었을 땐 목슨 쇠로 된 놀이기구를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애들 여러 명에서 노는 소리나 소프라노 여자의 비명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는 소리처럼 이중삼중으로 들렸던 것 같다. 위에서 원숭이 같다 하는 말을 했는데 원숭이들 고유의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절은 여름이었고 잠을 자도 물 위에 떠 있는 것 마냥 몸이 나른하여 외할아버지께서는 마르지도 않은 목을 축이시려 몸을 일으키셨답니다. 옛날 집들은 거의 다 그러하듯이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집도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넷째 이모, 저희 엄마, 막내 외삼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고 있던 중 부스럭거리는 특별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육감이 어머니를 깨우더랍니다. 눈을 떴을 땐 혹시 꿈이 아닐까 하여 눈을 비비적거리시며 외할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셨답니다. 어머니의 시야가 선명해질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외할아버지께서 방 문 앞에 앉으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방문에 대고 초로 원을 빙빙 그리고 계셨다 합니다. 잠에서 갓 깨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기이하기만 하셨더랬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셔야 할 듯해 숨을 죽이고 외할아버지를 계속 응시하셨다 합니다. 그것도 잠시, 나중 되니 목이 마르고 발에 쥐가 나고 어지럽고 작은 볼일까지 마려우셨다 합니다. 이거 말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외할아버지의 너무 진지한 의식 같은 행동에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으셨답니다. 어디 쥐가 나는 발이라도 풀어보려 몸을 요리조리 움직이시던 중 달빛에 비치는 참호지 문밖,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문 밖에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형상이 보이더랍니다. 문 밖의 형상머리 윗부분에다 초를 천천히 돌리고 계시는 외할아버지. 발에 쥐가 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움도 잊으신 채 그 광경에 몰입하셨다 합니다. 한참을 돌리니 문 밖에 그것이 일어서더랍니다. 삐걱삐걱 마루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방문 바로 앞마루를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방문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엎드리더랍니다. 아래로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는 느낌. 그것의 다음 행동은 시야에서 차차 흐려졌고 그와 동시에 외할아버지는 초 돌리는 걸 멈추셨다 합니다.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촛놈. 눈에 보이진 않으니 소리로 동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셨답니다. 여기저기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 흙을 살살 파는 소리. 흙 위를 사박사박 밟고 다니는 소리. 분명 일어설 때와 걸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영락없는 사람이었는데 땅에 내려가서는 사박사박 걷는 소리가 짐승 소리처럼 발소리가 여러 개였다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마당을 돌아다녔을까요? 다시 방문 앞마루 위로 올라설 때는 사람이 걷는 것 마냥 허리를 세우고 걸어오더랍니다. 아까와 같은 모양으로 다소곳이 않더랍니다. 근데 어머니의 느낌에는 그것이 뒤돌아 앉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느낌. 외할아버지는 또 뒤질세라 초를 그것의 머리 쪽에다 문에 대고 빙빙 돌리시더랍니다. 한참을 돌리고 있으니 그것이 팔을 한짝 들고 손으로 창호지를 살살 긁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의 뜬금없는 행동에 양반다리를 하고 초로 원을 그리시는 외할아버지는 하르르 떨리는 팔과 함께 엉덩이가 흠칫 들썩거리셨답니다. 어린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저렇게 집 밖만 돌아다니다 가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 안으로까지 침입하려는 느낌이 들자 순간 고요하던 심장이 요동을 쳤답니다. 맨 처음엔 손가락 한 개로 살살 긁어대던 소리가 손가락 여러 개로 문을 긁어대니 서걱서걱 대는 소리로 바뀌었답니다. 이때는 한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걱정이 턱하니 밀려오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뚫릴 텐데. 듣고 있는 저까지 그때의 상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씩 숨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그 소리는 짐승 소리처럼 거칠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깨셨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시고 빨리 눈 감고 자라고 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는 덜렁 누워 억지로라도 눈을 감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셨을까요? 방안을 쭉 훑어보시고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나 평온히 잠들어 있는 나머지 식구들을 한번 보셨답니다. 그것이 자리를 뜬 후에도 날이 밝아왔음에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방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계셨고 어머니는 횡한 천장만 멀뚱히 쳐다보고 계셨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의 모습은 외할아버지만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다음 날 창호지문에는 손톱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막내 외삼촌 꼬꼬마 시절 동무들 중 한 명이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 명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숨도 못 주무신 그날 요광을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문을 빼꼼히 여는데 마당 마루에 어떤 이상한 것이 자기 집 마루처럼 턱하니 드러누워 있었답니다. 도둑놈이 뭐 훔치려다가 마루 위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 얼핏 보시니 몸에 털이 수북해 저것이 짐승이구나 하셨지만 얼굴을 하늘 쪽으로 살포시 돌리자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사람과 짐승을 섞어 놓은 듯한 이상한 형태의 눈살을 찌푸리셨답니다. 손발도 일반 짐승처럼 널쩍하지 않고 가늘었답니다. 누워있는 폼이 곱게 자란 처녀처럼 움직일 때도 그렇고 자태가 처연스럽고 얌전하니 고왔다고요. 웬 처자가 이 밤중에 쓸쓸히 마실 나왔냐고 착각하실 정도였답니다. 묘함에 한동안 살짝 넋을 놓으셨는데 그것이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보다 그 이상한 얼굴을 외할아버지 쪽으로 스윽 돌리더랍니다. 동시에 외할아버지 고개가 같이 기울어지셨답니다. 둘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웃으면서 입을 사악 벌리는데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가지런하지 않고 촘촘했답니다. 그것을 보자 자연스레 외할아버지도 입이 사악하고 벌어지셨답니다. 행동하는 것을 점차 따라하게 만들어 넋을 빼놓나 봅니다. 머리를 기울이고 입을 벌리신 채 그것과 마주보며 웃는 표정을 짓는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섬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헥 하고 일어나길래 깜짝 놀라셔서 아차 싶어 얼른 문을 걸어 잠그셨답니다. 일어나는 폼이 꼭 달려들 것만 같은 느낌 때문이셨답니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성냥을 우르르 쏟아내 조에 불을 붙이셨답니다.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혹시 검 같은 것이 보이면 뒤통수에 대고 초로 빙글빙글 돌리라고 하시던 당부 때문이었죠. 고리가 있으면 분명히 짐승인데 살다가 별 희한한 걸 다 본다며 범이라고 하는 게 그건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로 돌아와서 시기는 봄이었고 막내 외삼촌 저희 어머니 이렇게 두 분하고 동네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 3, 4, 5 모여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상 가까이 있는 큰 바위 쪽까지 절대 가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신신당부와 함께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아나요? 어디가 어디인지. 뿔뿔이 흩어져 산을 타던 중 막내 외삼촌은 저희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턱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그곳. 아마 외할머니께서 신신당부하시던 그곳이었나 봅니다. 막내 외삼촌은 큰 바위를 낑낑대며 오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신나게 꽃도 꺾어보고 나물도 캐시다가 휑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이 왔던 사람들과 너무 멀어졌음을 늦게 아시곤 막내 외삼촌이 궁금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보셨더랬죠. 작은 바위에 발을 딛고 큰 바위에 매달린 채 한참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시는
막내 외삼촌이 이상하여 그쪽으로 다가가시던 중 막내 외삼촌의 바지 아래로 흐르는 소변 줄기를 보셨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던 거겠죠. 바위를 탈 줄 모르시는 어머니는 그저 밑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다그치셨고 막내 외삼촌은 요지부동이셨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스스로 정신을 차리셨는지 눈물 콧물 빼시며 엉금엉금 내려오시더니 어머니 꼽다고 나물 따던 그 자리에서 잠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며 당장 내려가자며 당장 안 내려가면 죽는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져서 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냅다 달리셨답니다. 삼촌의 말인 즉슨 큰 바위 위로 얼굴을 쑥 올려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동굴 입구만한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 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입구만한 바위 위에는 어른이 입을 법한 옛날 한복 윗돌이 하나가 턱하니 올려져 있었는데 한복은 피투성이었답니다. 이때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이니 한복 시즌은 한물 간때였습니다. 그 주위에 작은 바위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도 피칠한 한복이 몇 개 있었답니다. 일부러 피칠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더랍니다. 경계,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경고? 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막내 외삼촌 입에서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입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다며 범이 한 짓 아니겠냐라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함께 막내 외삼촌은 저희 외할머니께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답니다. 그리고 다 큰 막내 외삼촌께서 어린애 마냥 빨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그 바위 위에 어린애들 옷도 몇 벌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애들 중에 한 명 사라졌다는 애 있었잖아. 혹시 그 애도 우리가 아까 갔던 거기서 사라진 거 아니야? 그 시절의 범, 그냥 단순한 짐승의 일종이었을까요? 우선 친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부터. 이것은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다. 대략 5살에서 6살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기억된 시간으로 따지면 23년 이상 된 기억인가. 디테일하게 그 기억을 되살리진 못해도 전체적 줄기는 기억하고 있으니 말해볼게.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줘. 우리 할아버지는 함경북도 북청 출신이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전설이 있었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전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 범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다. 그게 호랑이냐고 물었더니 호랑이랑은 다른 범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셨었다. 그 범은 매우 빠르고 사나우며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 범에게 먹힌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창이라는 게 된다고 하셨다. 창은 범에게 묶여서 범의 앞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 창이 하는 역할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꿰어내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선은 범이 창을 만드는 내용부터 쓸게. 범은 매우 빠르지만 달려드는 것보다는 꿰어내어 잡아먹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보통 그 방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소리를 내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해. 그 소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표현할 만한 단어가 한국어 중엔 없다고 할 정도로 기묘한 소리래. 또는 마치 여자가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을 꿰어내기 위한 것이래. 그렇게 사람을 꼬여내면 범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데 범의 눈에서는 마치 도깨비불 마냥 푸른빛이 이글거리는데 한번 눈을 맞추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계속 보고 있게 되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된다고 하셨다. 그 상태가 이미 범에 꼬인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뒤에 이 범은 최면에 걸린 듯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물고는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데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하셨어. 할아버지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날듯이 기어 달린다라고 하셨어. 힘은 매우 강해서 황소를 물고도 담을 넘을 수 있고 산을 평지처럼 달릴 정도로 매우 빨랐다고 하셨다. 그렇게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렇게 먹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승길을 가지 못하고 창이 되어 범의 앞잡이가 된다고 하셨다. 창은 생전에 자신이 알던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 뒤를 범이 뒤따른다. 그렇게 창이 자신이 살아생전 알던 사람들의 집 앞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간절히 불러서 누구든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소리라고 한다. 깊은 밤, 그렇게 문 밖에서 누가 간절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창이 저승길로 부르는 소리라며 귀를 막았는데 절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창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심금을 울려서 대답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거나 대답 전에 이미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나가면 창의 뒤에 숨어있던 범에게 홀려 먹힌 뒤에 또다시 창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말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창은 정확히 3번 이름을 부르는데 그 3번 모두 대답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그럼 사는 거지. 그래서 누가 밤에 부르면 3번째까진 대답하지 않고 4번째 불렀을 때에야 아 창이 아니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대답을 했다고 해.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13년 전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순 없어.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써보았다. 이제 남은 건 내가 겪은 이야기인가. 내가 겪은 건 10여 년 전 10대 말이었다. 부산에 그 당시 사귀던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툭하면 해운대 놀러가니 바다는 지겨워서 산 있으면 산이나 가자고 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운전을 했고 차를 몰고 어떤 산으로 가게 되었어. 정확한 산의 지명이나 위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어떤 산 밑에 도착해서 적당한 곳에 차를 대고 누나가 싸온 도시락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산을 올랐다. 올라가다 보니 계곡이라 해야 하나 산개울이라 해야 하나 발 담그고 쉬기 괜찮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터를 잡았고 물장난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 그러다가 산 정상 쪽을 얼핏 봤는데 뭔가 희끄무레한 게 있더라. 별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그게 움직여서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누나가 뭘 그리 보냐길래 저거 봐봐 하니까 누나도 구름이잖아 라고 하더니 구름이 아니네. 저거 뭐지? 라고 했고 둘이 한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호랑이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잖아. 그것처럼 몸이 매우 긴 무언가가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호랑이나 개가 뛰는 것과는 달리 기어간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기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속도는 매우 빨랐고 마치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 매우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무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우리 대낮에 귀신 본 건가? 라며 누나는 말했고 나도 보약이나 한 첩 지어달라며 별 생각 없이 넘겼었는데 그렇게 놀다가 도시락 먹고 나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바람 솔솔 불겠다. 잠이 솔솔 오더라. 그래서 잠시 낮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잤을까? 작은 볼일이 마려워서 깼다. 나는 쪼리 대충 찍찍 끌며 풀숲으로 들어갔고 이상하게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별 신경 안 쓰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소름 돋는 시선을 느꼈어.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산에서 자다 깨서 뭐하니 드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작은 볼일을 보고 뒤돌아서는 도중에 그것을 보았다. 뒤돌아서다가 뭔가 힐끗 푸른 것을 보았는데 뭐였지? 하며 다시 보게 되었다. 거리는 걸음으로 20에서 30걸음 떨어진 곳에 나무랑 풀이 막 우거져 있었는데 그 풀이 우거져서 어둠 같은 그늘이 생긴 풀들 사이의 어둠 속에 파랗다기보다는 푸른빛이 두 개 이글이글 거리고 있었어. 마치 도깨비 불을 보는 것 같지만 도깨비 불보단 작고 이글거리는 정도도 마구 불타오르는 것과는 달리 아주 작고 약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느꼈었다. 저거 위험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그 이글거리는 빛이 신기하고 묘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 위험하다는 본능이 마구 외치는데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묘한 느낌이었고 멍하니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나가 나를 찾으며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들자 그것이 내는 소리도 들렸는데 가래가 끓는 듯 그르렁대는 소리는 호랑이나 사자의 그르렁대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톤은 쇠를 긁는 듯 여자가 비명을 지를 때 목소리가 갈라지듯 매우 높고 날카로우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소리였어. 순간 소리를 질러서 쫓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반 산짐승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쫓을 수 있는 녀석 같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는 희끄무레하게 그 불빛 주변으로 털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도저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 해도 쫓겨갈 녀석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뒤돌아 누나가 있는 방향으로 마구 뛰었어. 누나가 저 앞에 보일 때쯤 살짝 뒤돌아봤는데 그 두 개의 푸른 빛은 아직도 날 보고 있었고 쏘아본다는 느낌이 강했어. 누나를 마구 부르며 누나에게 헐레벌떡 뛰어가서 다시 뒤돌아봤을 땐 그 빛은 보이지 않았어. 누나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야 돼. 나는 말만 미친 듯이 반복하며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내려왔고 차에 타고 문을 꼭꼭 잠그니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누나에게 설명을 하려 했으나 아직도 당황스러워서 말이 뒤죽박죽이었고 잠결에 귀신이라도 받는 갑질하며 누나가 다독여주길래 나도 그러려니 하고 어쨌든 살아남았으니 더 이상 생각해서 뭐해 하고 쿨하게 넘겼지만 그때의 그 이글거리던 두 개의 눈빛은 정말 잊을 수 없어. 제정신이 들고는 요즘 세상에 야생 맹수가 어딨냐, 그것도 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금수강산해라면서 꿈은 아니지만 현실성 역시 제로인 그저 잠결에 겪은 이상한 경험으로 치부하고 말았지만 우연히 범 이야기를 보다 보니 나만 겪은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이외에도 그걸 보거나 겪은 사람이 여러 된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다. 아, 마지막으로 그 풀숲 어둠 사이로 얼핏 보인 얼굴은 찹쌀개 얼굴 털이 막 뭉쳐있는 듯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게 털이 뭉친 건지 다른 제보들처럼 얼굴이 뭉그러진 건지는 거리도 20에서 38걸음 되는 거리인데다가 풀숲 어둠 속에 있었기에 자세히 못 봐서 모르지만 내가 받은 느낌은 찹쌀개가 하도 안 씻어서 꼬질꼬질하게 털이 막 뭉친 것처럼 눈빛 주변으로 뭔가 모락부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푸른 눈빛은 파랗다기보다는 투명한 듯 하면서 청록색이랄까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테리. 한 종이 멸종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가려면 최소 암컷 수컷 각각 400마리씩 필요하대. 그 이하는 언젠가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악성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결국 멸종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이 나라의 산에 대형 육식 동물이 도합 800마리씩 살면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없는데 대체 그건 어떻게 태어났고 생존해 있었던 거지? 저희 외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93세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굉장히 정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머니는 늘 굉장히 긴장하시고 표정도 상당히 진지해지십니다. 할머니는 3명의 친구와 함께 깊숙이 산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길도 없이 산을 한참 동안 올라가서 고사리를 뜯고 산나물도 많이 캤다고 합니다. 잊고 점심때가 돼서 거의 산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온 점심은 보리밥에 된장이랑 오이김치. 정확히 기억하시더군요. 날씨는 비가 오려는 듯 조금 흐렸다고 합니다. 바람도 불고 해서 밥을 먹는 대로 내려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가져온 물이 부족했던 거죠. 사람은 넷인데 물이 2사람은 목을 축이고 2사람은 거의 못 마셨대요. 내려오는데 친구 하나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칭얼거렸답니다. 정상 부근이라 물이 있을 턱이 없고 점점 비가 오려고 날씨는 어두컴컴해지고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청명하고 맑은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 그 목마르다는 친구에게 얼른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오라고 그랬고
그 친구는 무서우니 같이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소리를 따라서 다 같이 계곡을 찾아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려가도 그 계곡은 나오지 않는 거죠. 이상하게 물소리는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다들 너무 지쳐서 그냥 다시 올라가서 길 따라 내려가자고 하는데 어디선가 안광이 허연 그냥 요즘 자동차 서치라이트 같은 2개의 불빛이 나타나더랍니다. 올라가는 길목이고 그 안광은 밑을 내려다보는 형세. 할머니께서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하얀 털, 그냥 솜 같은 아주 고운 긴 털이라는군요. 봤을 때 호랑이나 짐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은 분명 아닌데 사람 같았다고 해요. 모습은 하얀 털로 뒤덮인 뭔가인데 머릿속으론 아주 곱다른 느낌이었다는군요. 얼굴에 입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계곡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해요. 어흥 이런 소리가 아니라 시냇물 소리를 내고 있었대요. 졸졸졸. 그것을 본 4명의 여자들은 광줄이고 보자기고 다 던져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온몸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내려왔대요. 4명이 다 뭉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산발이고 뭐고 정신없이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마침 내려오니 산중턱에 약조꾼들이 임시로 쓰는 오두막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부지불식간에 거길 정신없이 들어갔대요. 위에서는 그 졸졸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며 따라오고 문고리를 잠그고 다들 울고불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 그 소리가 딱 멈추더랍니다. 뭔가가 스쓱 내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빙빙 돌면서 그 목마르다던 친구 이름을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더랍니다. 그 목소리는 그 친구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고 해요. 다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누구도 대꾸를 할 턱이 없죠.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비가 막 오더랍니다. 여자 넷은 벌벌 떨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이 잠잠하길래 내려갈 생각도 못하고 어느덧 넷이 한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깨보니 그 목마르던 친구는 없어졌고 비는 계속 오고요. 아무리 밖에 나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 셋은 마을로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고 8,000 일본 순사가 10명 넘게 그 마을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결국 못 찾았다고 해요. 시신도 뭐도.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너무 생생하다고 해요. 그 불빛이랑 목소리가 아주 영물이라고. TV에 나오는 호랑이는 호랑이고 범은 아니라고 하시는 할머니. 그 졸졸졸 물소리를 내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는 범이라는 게 있다고 하시네요. 아주 무서운, 영악하고 사람 같은 범이. 장선범 이야기를 보다가 언뜻 생각나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공통점이 있는 듯해서 올립니다. 그 존재는 걸을 때 소리도 안 나고 상당히 빨랐다고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다고 하고요. 하얀 솜털 같은 걸로 가득한 존재, 그건 뭐였을까요? 100% 실화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다. 내가 그걸 본 건 2번인데 한 번은 네 나이 때이고 2번째는 전국 일주를 할 때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 여행을 어디로 갈까 하다가 친구가 부산 놈이라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졸업 여행이니까 이짓 저짓 다 하다가 그 부산 출신 놈이 군부대에서 숨바꼭질이나 하자고 해서 당시만 해도 군부대가 있던 장산에서 하기로 했다. 장산에 도착한 게 9시쯤. 내가 술래가 돼서 2시간 동안 놈들을 찾는데 어찌나 잘 숨었던지, 아니 산이 컸겠지 못 찾겠더라. 그때가 한 11시쯤 됐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더라. 남자 비명소리 같은데 그렇게 공기를 가르는 높은 소리는 아니었어. 어찌 보면 신음소리 같았지. 친구가 낸 소린 줄 알고 뛰어가 보니까 사람 형상이 철조망을 부여잡고 있더라. 난 또 친구가 철조망을 넘으려다가 다친 줄 알고 다가가다가 본능적인지 육감적인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친구보다는 동물에게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었지. 내가 다가가는 걸 멈추니까 그 형상도 뒤를 돌아섰는데 그 순간 그 모습이 나무늘보와 매우 비슷했다. 다만 나무늘보는 털이 떡진 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펄럭이는 느낌이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보아왔던 어느 것들과는 다른 것이란 걸 느꼈다. 그래서 얼어붙었지. 그게 맹수와 마주치면 느끼는 거라고 나중에 나이 먹고 알게 됐다. 서로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얼어붙은 몸이 풀리고 도망칠 생각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 놀라운 건 내가 움직이자마자 서 있던 그게 기기 시작했다는 거다. 기괴한 모양으로 기기 시작하더니 뒷걸음치던 날 쫓아오는 거야. 처음엔 내가 움직인 거리만큼 따라왔는데 점점 내가 움직인 것 이상으로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다. 한계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지. 기괴하긴 해도 기는 이상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을 내려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쫓기면서 그게 내 어깨를 가져갔다. 한참을 달렸는지 인가가 보이고 친구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더라. 내 어깨가 한참 망가진 걸 알고 친구들이 달려오니까 그것도 더 이상 날 안 쫓아왔는데 지금도 느껴지는 건 그것의 눈빛이야. 어두워서 어떤 눈빛, 어떤 모양새였는지도 기억은 안 나도 그게 날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 네가 범이나 기어다니는 흰색 물체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 단어들이 그걸 묘사하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여겼다. 지금 와서 내가 묘사하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묘사하지 못하겠으니까. 범이란 표현에서는 인간이 아닌 점, 동물이라는 점. 흰색에 기어다니는 물체는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의 털은 분명히 어두운 털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야 뻔하니까. 사람 같은 게 기어다닐 때 기어다닌다고 하지 곰이 기어다닐 때 기어다닌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 3년 전쯤에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할 때는 직접 마주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소백산쯤 아래였을 거다. 항상 하던 대로 파출소에 가서 양해를 좀 구하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더라. 그때랑은 여러모로 달랐지만 그래도 그 소리인 건 확실했어. 그걸 잊으면 바보인 거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파출소로 들어가서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하니까 순경은 모른다고만 하고 소장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냥 노루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봐서 안다고 저거 노루 소리 아니라고 하니까 소장이 순경 눈치를 보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도 노루가 아닌 것쯤은 안다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었다. 그땐 술 먹으면서 한 얘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장이 그 지역 토박이였다고 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아버지는 끝까지 그것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평소에 동물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질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신 건 처음이셨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건데 자긴 이런 얘기 산악회 가서 안 하는데 영남 쪽 산악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해. 가끔 그럴 때마다 소름 돋는다고 하셔. 요번 추석 때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면서 곰곰이 되짚어보니 생각나서 쓰는 건데 참고로 지금 말하는 건 진짜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믿지 마. 몇 년 전에 장산범설이 유행했었잖아. 나도 그때 이거 뭐지 하고 신박해 했었는데 할머니가 80대이신데 자려고 나란히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할머니 검이 뭐야? 하고 물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 그 왜 있잖냐 또 호랑이같이 생긴 그거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를 제외한 친척 모두는 범이 뭐냐고 물으니 전부 범을 호랑이로 알고 계셨어. 범이 호를 가리키는 거라면 당연히 호랑이가 아니고 뭐겠어?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주 당연히 호랑이와 범은 다른 생물이라는 투로 말씀하셔서 호랑이랑 범은 다른 거냐고 다시 물었지. 산에 사는 것도 똑같고 네 발 짐승인 것도 똑같고 가리키는 말도 똑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만도 하지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왜 묻냐고 하시길래 내가 사실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신기해서 물어봤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 발로 기어 다니듯이 돌아다니는데 산을 탈 때는 엄청 빠르다던가, 하얗고 고운 비단 옷을 입은 모양새라던가, 사람을 잡아먹어 창기로 만든다던가 하는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맞대. 그게 맞대. 내가 말하는 게 더 확실하게 알려고 내가 더 질문을 했지. 혹시 세렝게티 사자와 거미 같은 종류가 아닐까 하고, 목둘레에 갈기 같은 털이 나 있냐고 물으니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사자랑은 다른 거라고. 북청사자 노름할 때 그 탈에 붙어있는 갈기만 떼어내면 비슷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더 얘기해 주셨는데 산맥을 타고 다니는 놈이라 그런지 직접 잡아서 치수를 정확히 재지 않는 이상 정확한 몸집은 아무도 모른다 하셨어. 특이하게 이동할 때 거의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자국도 잘 안 남고 낮밤 구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워낙 성질머리가 예상이 안 가는 놈이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놈도 있고, 사람만 보면 죽이려 달려드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사람한테 장난도 건다는 거야. 그리고 외놈들이 일제강점기 때 산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하도 범 피해가 많다 보니까 범을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 죽였는데 거기에 호랑이도 많았고 범도 많았다는 거야. 아마도 그때 다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범을 많이 구별 못하는 것 같다 하셨어.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범이 어떤 마을에선 수호신 같은 걸로도 모셔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축제로 발전해서 변형, 파생된 게 현재 북청사자 노름이 아닐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북청사자 노름 기원 같은 걸 찾아보면 전부 범이 아니라 백수의 왕, 세렝게티 사자로 돼 있어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제 때 바뀌지 않았냐. 원래 북청사자 노름 탈은 전부 백이면 백 하얀색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색깔이 점점 추가되기 시작하더니 현재에는 형형색색의 사자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내가 볼 땐 북청사자 노름은 세렝게티, 백수의 왕 사자의 몸짓을 모티브로 한 춤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북청사자 노름은 그 유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도로 알 수 있거든. 즉, 북청사자 노름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왔는데 그게 변형해서 기리는 대상이 범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어.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사자탈의 갈기를 표현하는 꽁털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본래 사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시작되는데 한반도에서 기리는 대상만 바뀌고 그 형태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현재까지 전래된 거지.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낼 사실은 일본의 북청사자 노름이 전래되어서 현재 일본의 악서, 신서구학도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두 발로 선 사자 모양을 그린 시라기 고마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 장산범의 한 가지 특징이 이동할 때는 기어서 빠르게 이동하지만 상대와 마주쳤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두 발로 선 상태에서 마주한다는 거야.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 생각엔 한반도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호랑이랑 구별되는 범이라는 생물이 따로 있었을 거란 얘기지. 한국에도 미확인 생물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신박하지 않냐? 지금 인터넷에 풀려있는 장산범설을 다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장산범과 눈이 마주치면 거의 푸른 빛이 감돌 만큼 그 안광이 엄청나게 세서 일반 사람이 한 번 눈을 마주치면 장산범이 달려들 때까지 눈을 떼지를 못한다는데, 이걸 보면 범이란 건 아예 귀신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어. 재미로만 읽어줘. 범 이야기 들으니 하나 생각이 나는군. 지난번에 대학 구비문학 전승 채취로 시골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뒷산이 제법 울창한 산이었어. 그 마을에서 흥미로운 것은 보통 산과 같은 인적 드문 곳에서 푸른 불꽃이 이는 것을 보면 도깨비 불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불이구나 한다는 거야. 흥미진진하게 듣다 보니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할아버지가 계셨던 집을 소개받았지.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질 않았어. 하긴 그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며느리라는 분이 나이가 7순이 넘으셨으니 덕분에 며느리라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그 당시에는 가끔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셨대.
그럴 때마다 범에게 물려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장에 다녀오시는데 근처 산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데 돌아보니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야.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도와달라는 것이었어. 도와달라는데 도와주러 다가가는데 잘 보니 다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두 다리 멀쩡하게 서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말이지. 생각해보니 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야. 범에게 물려갔을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던 분이지.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범에게 먹힌 사람은 범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순간 이 말이 떠올라서 다가가다 뒷걸음질 쳐서 후다닥 뒤로 도망쳤는데 글쎄 그 동네 사람은 온데간데였고 시퍼런 두 불꽃만이 이글거리듯 머무르다 흩돌아 산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제서야 내가 범에게 물려갈 뻔했구나 하면서 떠는 다리를 간신히 추슬러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장산범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어릴 적에 나타났답니다. 그게 시골에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던데 어떤 어르신은 처녀가 흰옷을 입었다고 하고 또 어떤 어르신은 원숭이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동네 청년이 아주 깜깜한 밤에 경운기를 운전해 가지고 오는데 원숭이처럼 생긴 생전 처음 보는 동물 두 마리가 뒤따라왔다 하더군요. 겁이 나서 앞만 보고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앞을 가로막고 흙과 돌들을 마구마구 던지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경운기를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해서 밀고 나가니 계속 따라오면서 경운기에 흙을 퍼부어대더니 어느 시점에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릴 적 집에 가는 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거기는 조심해라 위험하다 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질 무렵 그곳을 지나가면 가끔 큰 바위 위에서 흙을 퍼붓곤 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놈일 겁니다. 항상 그 바위 지날 때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막 뛰어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 선배들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거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원숭이처럼 생긴 놈이 위에서 흙을 던지길래 같이 돌을 던지고 했다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맘에 얼마나 겁이 나던지. 암튼 저는 장산범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직업은 직업군인이고 현 계급은 중사입니다. 이건 제가 하사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하사 때 근무하던 부대는 철원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 뒤에는 7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부대입니다. 저는 07년도 군번이고 이건 제가 08년도에 겪은 겁니다. 그날은 제가 당직 사관의 임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야간에 밤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졸음도 깰 겸 근무 제대로 안 서는 녀석들 털 겸 해서 상황병에게 순찰 갔다 온다고 하고 GOP하고는 2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부대 내규상 K2 소총과 공포탄, 열발 드른탄 알집 1개와 대검을 끼고 순찰을 갔습니다. 그때 시각이 3시경일 겁니다. 그날은 월광도 그다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였었고 앞에 뭔가 구분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새들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묘한 밤이었습니다. 아무튼 맨 처음 위병소로 순찰을 가서 그곳에 있던 순찰 일지에 서명을 하고 한약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약고로 가려면 한 7에서 8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한 중간쯤 갔을까? 한약고 가기 조금 전에 부대 울타리 너머로 한 50m 거리에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보니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새벽날 조용히 소복이 쌓인 눈처럼 새하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털을 가진 생물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생물체는 저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번뜩이는 안광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저것은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탄입대에 있던 공포탄이 삽탄된 탄알집을 꼽고 대검도 혹시 몰라서 착검을 하고 조용히 그 생물체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서로 바라보았는데 그 생물체는 제가 질렸는지 흥미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새하얀 털을 날리면서 그 외 고양이 턱 간지럽히면 그릉거리는 소리를 좀 기분 나쁘게 내면서 아까 말한 700고지로 엄청 빠르게 기어 올라가듯이 이동하여 이내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의외로 빠른 속도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 존재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부대 제일 연장자이신 행정보급관님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행보관님은 인상이 굳으시더니 잠시 저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행보관님은 어제 네가 본 것은 범이라고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호랑이 말씀하시는 거냐고 호랑이보다는 작았다고 말하자 호랑이 말고 사람같이 생겼는데 새하얗고 산을 엄청 빨리 오르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조심하라며 엄청 빠르고 영악한 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생각이 났지만 군대에 있다 보니 어느새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었습니다. 철원에 사시거나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원에 내리는 눈은 치우면 뒤에 또 그만큼 쌓여있는 무슨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오질게 내립니다. 그날도 제가 근무를 섰었는데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고 탄약고로 올라가던 중 뭔가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보았던 그 자리 그대로 그놈이 있는 겁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땐 제가 그 녀석을 먼저 보았지만 이번엔 그 녀석이 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면서 저는 너무 놀랐지만 행보관님의 사람 잡아먹는다는 말이 생각나 즉시 공포 탄창을 삭탄하고 대검을 착검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긴장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문득 이렇게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공포탄을 허공에 서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탄 소리에 녀석은 놀랐는지 기괴한 쇠 긁는 소리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지통실로 돌아왔고 다음날 탄약관님에게 샤우팅을 먹으면서 경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녀석이 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배들이나 선배들 그리고 장교들에게 근무간에 순찰 돌 때 반드시 대검과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일러두었지만 실상 후배들이나 제 말을 들었지 대부분은 흘려들었고 다행히 그 녀석의 목격담은 없었고 저도 그 녀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해 가을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녀석에 대한 글을 읽고 검색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더라고요.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전 강원도 철원이니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산속 어디서 하얀 털을 휘날리며 산속을 제 집처럼 활보할지. 서울 북한산 우이계곡에서 제가 군 시절 야간 초소 경계 근무할 때 부사수가 놀라서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저는 농땡이 부리느라 초소 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얀 큰 짐승이 산비탈에서 손살같이 내려와 눈앞 7에서 8m까지 접근, 비명을 지르자 다시금 사라졌다는데 움직임이 매우 날렵했다 합니다. 근무지는 바로 앞으로는 아주 가파른 비탈이 있기에 4발 짐승이 아니고서는 이동이 불가한 곳이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순간적으로 초소에서 나왔지만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절대 개는 아니었다고 말을 계속 강조하는 법에 질려버린 후임을 달래고 출연한 곳으로 접근하려 하니 후임의 강한 만류로 다시금 자리로 돌아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K2에 실탄은 없었기에 저 또한 약간 멈칫했었지요. 아마 이때 나타났던 그 생명체도 이야기 속의 장산범이라는 놈일지도 모르겠네요. 후임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지만 거짓은 단 1%도 없습니다. 나는 2011년 11월에 강원도 하천으로 신병교육을 받고 신병교육대대 근처에 이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우리 부대는 가평의 탄약고로 경계 지원을 나갔었다. 탄약고는 일반인이 아는 조그만 창고 개념이 아니라 몇 개의 마을만한 크기의 넓은 지역에 연대가 쓸 화약류를 저장해 놓는 곳이었다. 워낙 넓은 지역이라 외곽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만 내부에는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를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많이 출현했었다. 3개월 정도를 경계 근무를 섰었으며 그 일은
경계 근무에 막바질 쯤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외곽 담장을 둘러 차례로 순번을 매겨 초소가 세워져 있었으며 그날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7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같이 근무를 선 사람은 오모 병장이었다. 7초소는 막사에서 거리가 멀어 차로 이동을 했다. 전번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근무에 들어갔다. 근무는 상황실에 시간 맞추어 특이사항 보고를 하는 것이 전부인지라 심야 근무면 선임은 많이 자는 편이고 후임이 혼자 지키다 보고 시간이 되면 선임을 깨워 보고하는 게 태반이었다. 야간 근무자에게 지급되었던 야간 투시경은 이제 막 군대 온 나에게 낮에 지급되는 망원경과 더불어 좋은 장난감이었다. 야간 투시경을 켜면 온 세상이 형광색으로 변하고 빛나는 곳은 하얗게 변한다. 캄캄한 밤을 야간 투시경을 통해서 보면 지루한 근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다. 그때 여자 비명 소리가 났다. 나는 오병장님을 깨웠고 오병장님은 좀 희한하게 울긴 하지만 고라니 소리라고 말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고라니 소리였다. 그 뒤 나는 소리가 난 철도망 밖을 야간 투시경으로 뚫어져라 살폈지만 특별한 움직임을 찾지는 못했다. 그렇게 10여 분쯤 흐르고 나는 계속 야간 투시경을 통하여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올라온 계단과 철도망을 따라 나 있는 순찰로를 보는 중 숨도 못 쉬고 주저앉아 버렸다. 야간 투시경 사이로 검은 물체의 뭔가가 철조망 밑으로 밖에서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빠른 움직임도 아니고 뭔가가 기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마치 사람이 엎드려서 포복으로 기어가는 것 같았다.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 한 손에 K2 소총을 든 채로 나는 소리 지렀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사람 모습을 한 물체는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 쪽으로 돌렸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니었다. 머리가 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계속 주시를 하는데 그 물체도 나를 관찰하는 듯이 계속 쳐다보았다. 내 소리에 놀란 오병장님도 일어나 같이 그 괴생명체를 목격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만한 크기의 물체가 풀숲으로 기어갔다. 풀숲으로 완전히 물체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둘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초소로 올라가 문을 닫고 후번 근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경계 근무자 둘 다 초소에 있었다고 근무 교대시 당직사관한테 혼이 좀 났다. 혹시나 해서 나는 당직사관과 내려가면서 오시던 길에 멧돼지나 뭐 그런 걸 못 보셨냐고 물어보니 당직사관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비춰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휙 스쳐 지나가는 고라니 같은 걸 봤단다. 그렇게 고라니가 비명소리 비슷하게 운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고 뭔가 이상한 걸 본 날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 군 생활하며 들었던 고라니 소리는 그날 들은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단 한 번도 그 비슷하게 우는 고라니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새소리 섞인 비명소리. 그리고 저녁 후에도 참 그때 그건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없겠지만 나무늘보 같다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오늘 인터넷에서 우연히 장산범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그때 본 물체랑 너무 맞아떨어져 이렇게 글을 쓴다. 그때 그건 절대로 고라니는 아니었다.